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 계열사들이 분업을 정말 잘해서 포스코홀딩스를 잘 끌어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정말 증명된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포스코홀딩스는 성장성을 굴곡 없이 증명할 가능성이 높다. 안녕하세요. 예민수의 경제토크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님께서 최근에 또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포스코그룹주를 완전 정복, 완전 분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들의 호프, 포스코그룹주 진단. 어느 호프입니까? 어느 호프집이에요? 개인들의 호프? 희망이란 뜻입니다. 그러게요. 포스코그룹주가 지난번에 에코프로랑 갈 때도 그렇죠. 에코프로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가 주목받다가 같이 좀 조정받는데 포스코그룹주가 다시 그 틈을 타고 뭔가 좀 그죠? 홀딩스뿐만 아니라 쫙 좀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주가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먼저 어디 있는 건가요? 네, 확실하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랑 비교가 되고 있는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사실 2018년, 2019년에도 뭐 10,000원 하던 주가가 40,000원까지 갔으니까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줬다고 하면은 제가 그때의 기억을 살짝 보면은 2차 전지가 될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증설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실적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역시네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기업인데 그 기업이 2차 전지 사업을 진행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어떤 개인 투자분들의 관심을 끌었다. 근데 에코프로가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어떤 기업이 안 하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의문을 갖잖아요. 의심을 하고. 근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 산업으로도 꾸준하게 유보율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들이 어떤 에코프로 같은 경우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도 사실 어떤 조달을 하기 위해서 자회사 상장을 시키고 유상증자도 진행했듯이 포스코홀딩스도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미 해놓은 길이 있는데 새로운 길을 가겠다, 추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개인 투자분이 좀 유심히 좀 지켜보는 것으로 신사업을 하는데 곡간이 넉넉하다, 돈이 있다, 그죠?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보통 어떤 신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런 일이 척척 착수되는 경우가 없는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착착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투자자들 실망이 없다. 근데 포스코홀딩스 하나 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은, 포스코그룹주는 개인 투자자들 접근하고 있다. 옛날에 3월이랑 4월은 2차 전지를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다 휩쓸었다가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좀 개인 투자분들이 단기적인 차익실현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정말 개인 투자분들의 꾸준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도 사실 걱정이 되어야 정상인데, 이 개인 투자분들이 담당 PB를 갖고 있는 자산가, 억대 자산가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포스코홀딩스가 변동성은 보여주겠지만 저점은 꾸준하게 지켜주겠구나,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 계열사들이 분업을 정말 잘해서 포스코홀딩스를 잘 끌어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정말 증명된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포스코홀딩스는 성장성이 유망하다. 그다음에 성장성을 정말 어떤 굴곡 없이 증명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그룹주가 왜 관심받고 있느냐?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밸류체인들을 쫙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죠? 또 뒷심이 있다. 돈도 있고, 그죠? 그룹사 간의 시너지도 잘 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에코프로보다는 못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관심도 있는 겁니다. 그럼 포스코그룹주 기업별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먼저 포스코홀딩스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죠? 포스코홀딩스는 어떤 게 좀 포인트입니까?
네, 우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좀 철강 관련 종목이다라고 아실 수 있겠지만 네.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평가된 지도 사실 반년이 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포스코홀딩스에서 2차 전지 소재를 이제 사업을 진행해서 그 이후로도 좀 넓혀가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확실하게 2차 전지 관련 실적은 2분기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7월 11일에 2차 전지 소재 밸류 데이에서 2030년까지 8년 동안 2차 전지에 약 5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리튬 42만 톤, 니켈 24만 톤, 양극재 100만 톤을 생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어떤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저게 정말 8년 뒤에 저게 될까라는 의심을 저는 그냥 한다는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뭐 투자자분들이 아직 안 흔들리고 있고 제가 뭐 안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다 아니고 이거는 비전들은 뭐 다 높게 제시하는 거니까요. 또 네. 당연히 이거는 내가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자가 아니고 알고 있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이런 발표를 보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발표한 부분들이 예전에 포스코홀딩스가 광양제철소를 건설하는 걸 통해서 집중 투자를 통해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다음에 계획은 수립되었고 변신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평가고 확실하게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뉴스를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증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그게 완공이 되어 가지고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는 어떤 실적이 반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른 경쟁 기업이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비교 기업으로 이제 중국 기업인 강펑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이 기업이 원래 깜펑 리튬. 네. 네, 이제 소재 사업을 하다가 이제 리튬 사업을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업을. 그래서 어떤 실적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래 기업 가치를 땡겨 가지고 이제 시장 가치에서 삼각전 영업이익을 나눈 이제 EV 에비타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게 뭔진 모르지만 네. EV 에비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증권사에서 EV 에비타를 측정했을 때가 4.1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근데 깡펑이 7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뭐 태클을 걸려는 게 아니고 포스코홀딩스가 이 포부를 발표했고 이 포부에 오차는 발생하겠지만 너무 티나게 오차를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그 포스코홀딩스보다 앞에 길을 갔던 기업 대비해서는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포스코 홀딩스는 58만 원. 지난번 급등 이후에 이제 기간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네. 지금 포스코 홀딩스는 그러면 매수 관점입니까? 아니면 중립 분할 매수? 우선 매수 관점을 드리고요. 네.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저를 3번째 보셨지만 저의 투자 원칙은 경고합니다. 뭐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기본으로 하고 주가 움직임이랑 수급 동향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를 줍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정말 어떤 이런 훈풍에 관계없이 매수를 한다고 하면 정말 적금 넣듯이 매수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포스코홀딩스의 이런 저평가 매도를 본다고 하면은 매수 의견은 드릴 수 있다. 근데 매수를 하되 지금 21선 돌파 이후에 기간 조정 거치고 있고 지금 수급 동향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어떤 수급을 보면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매수하고 있는 개인이 어떤 보통 개인이 아니고 큰손 개인이기 때문에 믿고 투자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58만 원부터 55만 원까지 분할 매수하시고 포스코홀딩스를 가지고 뭐 2주 안에 결판 내려는 분은 안 계실 테니까 뭐 수익 관점으로 3개월 이상 보유하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 첫 번째로 포홀. 네, 줄여서 포홀이죠. 포홀. 네. 포스코 홀딩스 봤고요.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쪽인데요. 그러니까 에코프로에 비해서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우려가 있고 변동성도 있고 포스코 홀딩스에 비해서 또 퓨처엠이 좀 그렇습니다. 퓨처엠은 어떤가요, 동향이? 네, 확실하게 포스코 홀딩스랑 에코프로가 있다고 하면은 에코프로 BM이랑 유사하게 비교가 되는 게 포스코 퓨처엠인데 그렇죠. 포스코 퓨처엠도 사실 포스코 홀딩스가 내비춘
그 목표의 최선봉에 있는 기업이 포스코 퓨처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양극재랑 음극재 사업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이제 뭐 포스코 뭐 에코프로처럼 100% 200% 상승하지는 않지만 제가 연간 실적이라 분기 실적 봤을 때는 한 20에서 30% 점진적인 우상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배터리 소재 밸류데이에서 말한 양극재 100만 톤을 생산 유지를 하기 위해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28일 포스코 센터에서 이제 삼성동에 있는 포스코 센터에서 네, 뭐 비전 공감 예. 2023을 개최를 했고요. 2030년까지 연매출 43조 원, 영업이익 3조 4천억 원을 목표로 발표를 했고 이제 7월에 있었던 소재 밸류데이에서 말한 목표치를 그대로 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내에서는 69만 5천 톤을 생산하고 유럽 생산은 24만 톤, 아시아에서는 6.5만 톤을 생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밸류를 땡겨 와야 되는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업종포가 12.49고 12개월 선행포가 93.75이기 때문에 현재는 업종 대비 8배가량 고평가 영역에 있는데 지금 이 포스코 퓨처엠이 발표한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이 거의 지금 2023년 매출액 기준에서는 거의 한 8배가량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12배가량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매출이 8배인데 영업이익이 12배면은 어떤 비용 감소나 원자재를 좀 싸게 들여와서 영업이익률을 키우겠다라는 발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약에 정말 매크로 변수 없이 이 포스코 퓨처엠이 목표한 바를 이루면 업종포가 거의 11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앞서 이제 에코프로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 대비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실 이들이 발표한 목표치가 이 정도인데 그게 될까? 뭐 확고하게 믿으실 분들 나는 포스코 퓨처엠을 뭐 3년 5년 들고 가겠다라고 하시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는 포스코 퓨처엠을 3개월, 6개월 정도만 보유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6년이랑 8년 뒤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저평가 매력도로 들어가지만 어떤 매크로 변수는 체크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투자 의견은 약간 중립적? 이제 저는 매수 의견을 드리는데 어떤 정말 묻지마 강홀딩보다는 영악하게 매매를 하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 분석하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에서 최근 가장 핫한 기업은 포스코 DX입니다. 옛날에 포스코 ICT잖아요. 네, 맞습니다. 포스코 DX는 뭐 이름만 보면 뭐 하는지 모르니까 그죠? DX는 뭐 하는 회사고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고 해서 지금 좀 모멘텀이 붙었거든요. 네. 포스코 DX 분석할까요? 네, 우선 포스코 DX는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 사명이 포스코 ICT였고 네. 좀 유사한 기업을 찾으라고 한다면 삼성 SDS처럼 그렇죠. 그룹사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유지 보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 등을 신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포스코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장에 들어가는 자동화 설비를 포스코 DX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은 2021년에는 적자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뭐 그때 있었던 매크로 변수를 이해하시면 사실 적자 안 난 기업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2022년에 다시 흑자로 전환이 됐고 2023년에 이제 더욱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이 내가 2030년에 이렇게 실적을 기록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발표만 한 게 아니고 증설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증설 완료 시점은 뭐 2025년, 뭐 2028년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장비는 이미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분기 기준으로 꾸준하게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모멘텀을 모르고 포스코 DX 차트를 보면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업종포가 82.88이고 12개월 선행포가 56.49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를 가질 수 있다. 그다음에 포스코 DX는 좀 매매 자신 있는 분들은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수급이 좋습니다. 지금 4개월 연속 외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일봉 차트를 봤을 때 4만 5천 원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조금 부담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수급을 보면은
이 최고가를 돌파시킨 수급동이 외국인 투자가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봤을 때 부담되지만 재무 실적을 봤을 때 저평가고 포스코가 꾸준하게 증설했을 때는 그 장비를 포스코 DX가 납품할 거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DX. 그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또 있구나. 포스코 그룹 맞네요. 어제 분석할 때. 그 전에는 사실 DX보다는 인터내셔널이 자원 개발이나 뭐 리튬 쪽 해갖고 훨씬 더 관심을 받았고요. 이번에도 이제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인트는요? 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당연히 무역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포스코의 영업 이제 영업 최전방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유통업계나 무역업계 실적 발표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실적들이 꾸준하게 잘 나왔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원자재를 떼와서 가공해서 파는 업무를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혁혁한 실적 상승세를 보여줬다. 그다음에 2022년에도 상반기는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러우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차익이 나온 것이고 2023년 상반기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재 수요가 증가했을 때 그런 차익을 잘 거두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해서 뉴스를 찾아보신 분들은 두 가지 뉴스를 볼 수가 있는데 포스코가 북미 컨트롤 타워를 워싱턴으로 옮길 때 이 워싱턴 컨트롤 타워 관리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할 거다.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동유럽의 법인을 세워서 2차 전지 소재 거점을 넓힌다. 당연히 이런 리튬 가공이랑 수입은 뭐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이 하겠지만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서류를 하고 우리한테 원자재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영업 활동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은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고평가 영역에 있지만 2차전지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1.5배 정도 고평가는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수급동에 오늘 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나왔고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는 포스코 인터 뭐 나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만 우선순위는 그래도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DX에 두시는 게 좋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눌림목 공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 사업도 합니까? 포스코 인터가? 네, 그래서 저도 이 바이오를 검색을 해봤는데 포스코가 어떤 정말 제약 사업을 영위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유통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제 베트남 최대 동물 백신 기업인 나베코의 돼지 폐렴 백신을 떼와서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떼왔는지 보니까 한태욱 교수와 연구원들 중심으로 설립된 국내 벤처 기업이 이제 이노 MHP라고 있는데 그 기업이 만든 유행성 돼지 폐렴 백신을 떼와서 베트남 최대 동물 백신 기업에 수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안정적 실적의 기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헤드라인만 봤을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제약 바이오 수혜를 입을 수 있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 원자재 트레이딩이 아니고 제약 바이오 트레이딩이죠. 제약 바이오 트레이딩을 통해서 포스코 인터가 어떤 실적 개선의 이바지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아마 우리 방송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투표를 한다면 어떤 게 제일 좋아 보여요?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가 1순위로 올라갈 겁니다. 아마.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투표에서 만약에 개수를 세면 그죠? 제 뇌피셜이에요. 포스코 홀딩스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뭐 DX 뭐 이런 순위 아닐까 싶은데 포스코 그룹 얘기하셨는데 그 가운데 그러면 우리 손 팀장님 오늘 토픽은 뭡니까? 네, 확실하게 어떤 전문가적인 성격을 떼고 그냥 안전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당연히 1순위는 포스코 홀딩스가 될 거고 그다음 2순위는 포스코 DX가 되겠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안전하게 분할 매수하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모아가면 수익을 가져가지만 오래 모아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DX는 지금 당장 수익을 볼 수 있지만 제가 틀렸을 때는 손절이 불가피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많이 올라와 모아 있으니까. 간다라고 하면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제가 이제 2차 전지 보시면 제가 리튬이 수급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리튬 관련해서 리튬 사업을 실제로 하는 것은 포스코 홀딩스지만 포스코 홀딩스에서 리튬 관련 종목이 주목을 받으면 포스코 엠텍이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포스코에서 뭐 하는 철강을 회사예요, 떼와서 엠텍은? 네. 어떻게 보면 유통업을 합니다. 포스코에서 떼온 이제 철광을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포스코 홀딩스가 갖고 있는 광산의 운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 예전에는 우린 그냥 유통업이지 리튬 관련 종목이 아니다라고 발표했지만 최근에 우리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유통 사업을 영위할 거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리튬 사업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이 대본을 작성했을 때는 기관의 수급 좋고 오늘도 기관의 수급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의 수매수 들어왔고 외국인 투자가들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나오지만 제가 포스코 이제 내일 바로 수익을 갖고 싶어요라고 하시면 포스코 DX를 말씀드리겠지만 한 1주에서 2주 정도 분할 매수한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기간 조정 끝나고 당연히 작은 데부터 수혜가 들어오면은 그때는 포스코 엠텍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가 38,000원인데 21선과 61선이 지금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추세전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38,000원부터 이 이동평균선 지나가는 28,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네. 한 2주 정도 지켜보시면 좀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의 호프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맛집의 손여로 팀장님의 추천 메뉴는 포스코 엠텍이었습니다. 네.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